뉴스어천 독자 여러분, 대표이사 고종만입니다. 오늘은 충남도 미디어 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연합사업 서천군민을 위한 라디오 팟캐스트 시즌5 환경 분야로 금강해수유통에 대해 김옥수 금강하구 생태보건 추진단 사무국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본인 소개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서천 사람이고요. 환경 운동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가장 좀 서천군에서 민감한 환경 현안이 금강 하구 문제여서 현재는 지금 금강 하구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범했잖아요. 금강 국가하구 생태보건 촉구를 위한 금강하구 생태보건 추진단 오늘 출범했잖아요. 네. 여기 오늘 행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지난 9월에 이재명 정부에서 금강하구 생태보건 이거를 국정과제에 채택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과제 채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국정과제 채택이 됐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또 이게 국정과제가 채택됐다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좀 많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추진단을 발족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진단에는 어떤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추진단장의 양근봉 충남도 전 도의원이 단장을 맡으셨어요. 이제 단장을 맡은 이유는 저번에 현역 의원 때 그러니까 충남도의회에 금강특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금강특위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금강하구 관련된 활동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추진 단장으로 이렇게 모셨고 고문은 두 분인데 한 분은 유승광 박사인데 이분은 지금 국가하구 생태보건 전국회의라고 하는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장을 맡고 계셔서 고문으로 모셨고 고문 또 한 분은 서천군 의회 이강선 의원 두 분을 고문으로 했고 제가 이제 사무국장 일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그래서 금강 하구뚝에서 했고요. 군산 쪽 하구뚝 주차장에서 이제 서천 쪽으로 1.8km 정도 되는데 서천 쪽으로 오면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하구뚝 넘어서 행진을 했고 이제 그 중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강 하구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 그리고 생태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고 11시에 서천 쪽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해수유통과 관련해서 이제 국정과제로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금강하구 생태보건 추진단이 핵심 목표는 해수유통이잖아요. 네. 요거를 좀 풀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왜 해수유통이 필요한지. 네. 지금 금강 하구뚝 막힌 지가 건설된 지가 1990년이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35년이 됐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농업용수, 농업용수가 필요해서 그때 필요에 의해서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기수 생태계가 이제 훼손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강 하구 쪽에는 기수어종이 예를 들면 참개, 우어, 그러니까 웅어죠. 우어, 여기는 우여라고 하는데
그 뱀장어, 뭐 제첩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풍성했는데 그것들이 사라진 거죠. 이제 그래서 생태계 변화가 큰 문제가 있었고 이제 또 하구뚝이 막히다 보니까 수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농업용수조차도 지금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수질도 나빠지고 이 2009년부터 11년까지 4대강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제 4대강 사업 하고 나서 녹조가 대량 발생을 해요. 매년. 그것도 그렇죠.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이 녹조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녹조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청산가리라고 하는 그 비소 있죠. 그거보다 독성이 뭐 100배 이상 뭐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최근 연구들을 보면은 이게 농작물에도 농축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 또 사람에게도 특히 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이 많아서 이거는 뭐 금강 하구에 있는 주민들의 농업 문제, 또 수산업 문제, 또 건강 문제까지 연결이 된 거라서 이 해수유통을 빨리 해야 하구도 살아나고 또 농업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권까지 좀 보장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서 해수유통을 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그 청산가리 독소의 100배.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이 그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완화된 상태인가요?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기준은 먹는 물에만 있고, 네, 네. 뭐 호수 수질 기준이라든가 하천 수질 기준 이런 것들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 지금 노출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히고 나서 지금 매년 녹조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상추를 이 물로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는 그 물로 그 재배를 했을 때 그 상추에 그게 들어있는 것이 있었고 그게 결국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게 그 식탁 주민들의 건강에 그 굉장히 그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좀 말씀을 여쭤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 해수유통에 대해서 그 전북도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문재인 정권 때도 해결을 못했었고 이게 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 지금 굉장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군산하고는 의견 접근을 받다, 뭐 동의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전북도가 이거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지난 9월 30일 날 네. 환경부하고 해수부 그리고 농림부, 전북, 충남 이게 좀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네, 이제 국정과제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럼 이해 당사자들이잖아요. 네. 중앙 정부하고 지자체가 그래서 그때 회의에 이제 그 논의가 좀 있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좀 염려하는 얘기가 사실 아직 있습니다. 사실 있기 때문에 그 의견 조율을 좀 해야 되죠. 그 서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의견 조율을 해야 되고 어차피 이건 국정과제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나서서 전라북도, 충남도, 서천군, 군산 또 해수부 이 주도하는 건 환경부거든요. 그래서 해수부, 농림부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되죠. 다행히 저번에 협의체가 일단 처음 모임이 있어서 계속 논의를 좀 통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실행력을 가지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하구보건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져야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11월 5일 날 국회에서 하구보건 특별법 관련된 토론회도 하거든요. 이제 법을 만들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큰 계기가 또 될 것 같아요. 이제 방향은 그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얘기가 뭐 이재명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게 지금 녹조 문제, 그 마이크로 시스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주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마이크로 시스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닫힌 이 금강하구 뚝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어떤 개방을 했을 때 어떤 그 물도 수질도 좋아질 거고 그런데 이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조치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녹조가 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조가 피는 조건들이 뭐냐면 오래 정체돼요. 물이 오래 정체될 경우나 그리고 질소인 같은 그런 영양물질들이 많이 유입될 때 이거는 농업하고 또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있고 또 햇빛이 강하면 이런 조건이 맞아지면 녹조가 대량 발생을 해요. 그럼 녹조가 세포가 깨지면서 이 마이크로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농업 그러니까 금강 안으로 그런 영양물질들이 못 오게 하는 것, 예,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금강호 같은 경우는 바다 해수를 통해서 수질 개선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사실은 돼야 됩니다. 이제 녹조 그러니까 영양물질은 지금 많이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면 양쪽에서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수질 문제가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게 되면 이제 그 하구도 개방할 때는 이제 이해 당사자들 쉽게는 아까 그 전북도나 이 지자체에서 반대도 있고 하지만 이 개방을 하게 되면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해수 유통을 했을 때 물 부족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장마철 때 이제 이게 그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농작물 벼 같은 경우가 그 며칠간 잠겨 있으면 다 썩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해수 유통 전에 바닷물 유입을 경험했던 이 금강하구 쪽, 이 제방하고 가까운 쪽 이게 이제 그 길산천 부분까지 이제 이게 올라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타 지역의 어떤 하구도 개방 사례 중에서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 뭐 이제 긍정적인 변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 금강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사점이나 뭐 이게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타 지역 사례에서 이 주민 간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결국은 하구도 개방에 이르게까지 됐는지 이 서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것인지 방안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예. 낙동강 하구뚝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 채택이 되면서 그 이후로 시범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범 개방을 한 이후로 모니터링을 하니까 연어도 돌아오고 수질도 조금 나아지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산강 하구 지역에서도 농민들이 좀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큰 반대는 없다. 로 저는 알고 있고 금강 하구 같은 경우는 해수 유통을 하게 되면 이게 대전제가 있어요. 기존에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를 과거처럼 쓸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4년하고 19년 사이 5년 동안 해수부에서 84억을 들여가지고 연구 용역을 했어요. 그중에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금강 하구뚝에서 상류 10km까지 그러니까 지금 신성리 갈대밭 전에 그러니까 단상천이죠. 단상천. 거기까지만 해수 유통을 했을 때 그러면 그 10km 이내에 취양수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취양수장은 이제 그대로 놓고 더 상류에 한 19km 이 지점에 취수장을 이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 쪽, 전북 쪽에 그 두 취수장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전에 있던 10km 이내에 있는 그러니까 4개의 취양수장을 관로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 전에 물 쓰던 대로 그대로 계속 쓸 수가 있어요. 물만 더 위에서 물을 더 취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사용하는 거는 전과 계속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별 문제가 없다. 근데 아직 농민들은 이제 해수유통 한다고 하면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염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농민들한테 일단 설명을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야 뭐 이제 그 우리 저 본가가 있는 곳이 사실은 그 이 하구뚝이 생기기 전부터 그 바닷물이 가장 만조 때에 연결이 되면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에는 가장 늦게 물이 들어오고 가장 늦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을 농사 풋농사란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낯들고 뵐 수 있는 그 벼가 없었다 수확할 게 없다 뭐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 바닷물이라고 그러면 안 좋은 그 주민 소득과 그 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뭐 그 해수 부분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부분 해수 유통만 되면 완전 개방에 따른 어떤 그 저기 그 물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가 있고 이제 결국은 아니 완전 개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개방만 그렇죠. 해수 유통만 하게 되면 목적 달성이 충분하다. 뭐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하신 말씀대로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그때 그 추정한 게 지금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한 4천억 정도가 지금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비용을 이렇게 추산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취양수장을 그 추가로 이제 저 위에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그 4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뭐 1조가 들어가느니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그 근거는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에 충남도에서도 해수유통을 원하잖아요. 이제 원해서 하려고는 했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해서 관로를 연결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 해서 충남도에서 그러니까 그 세밀하게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칠게 계산을 한 게 그 정도였고 최근에 농림부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보고서에서 보면 뭐 1.5조에서 2.5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아주 세밀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액 산정은 별도의 용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부 협의체에서 아니 환경부에서 내년부터 용역을 합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아마 거의 정확한 소요 비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다루려고 했던 내용 중에 이렇게 보면 금강하고 생태복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서천군이 운하건설, 길산천에서 판교천 연결하는 운하건설, 그리고 조류발전이 금강하고 이 현실 불가능한 정책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어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대정부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추진단이 얘기하는 것이 서천군이 이 대정부 추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정책의 대전환 촉구를 대전을 촉구하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 그다음에 서천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떤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군이
그 어제 그러니까 오늘 금강하고 생태보건단 추진단 출범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이강선 군의원도 이번에 그 군정 질문에서 이제 해수유통과 관련해서도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뉴스천이 오늘자 어제자 또 뉴스천에 이제 일면 톱기사로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 서천군에서 보도자를 냈습니다. 보도자를 낸 거 보면 제목이 그렇습니다. 금강하고 해수유통을 위해 상호간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하고 부제로 이제 환경부의 서천군 입장 전달, 국가적 지역 상생 발전 모델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기조가 나소열 군수에 이어서 그 군수를 부임했던 노박래 군수 때는 사실 그 금강 해수유통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 얘기 한 마디가 없었던 부분이 아무것도 안 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들어선 김기훈 군수도 초반에 얘기가 그 해수유통 얘기를 하니까 그 금강호 수질이 2급수인데 이게 뭔 필요가 있냐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오갔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김옥수 국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격의 어떤 빌미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이 해수유통을 전제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 과제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범 연구에 반영해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추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얘기가 6월 달에 이제 군수 입으로 해수유통을 찬성하는 입장과 함께 그때 이제 그 세미나에 토론회에 조류발전과 관련된 꼭지를 하나 넣어서 2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유통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조류발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받았는데 지적도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그 해수유통 얘기하면서 조류발전도 또 이 시범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범연구에 반영토록 한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군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반박도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좀 말씀 좀 해줘 보시죠. 그러니까 제 입장은 뭐냐면 해수유통에 대해서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서너 발짝 앞서서 이 조류발전 문제까지 하다 그러면 더군다나 완전 개방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류발전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거 아니냐. 실행 가능성이 좀 담보되지 않은 어떤 정치적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실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쪽 군의 입장에도 제가 들어서 또 반론을 좀 다뤄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훈 교수님이 취임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론.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 6월에 토론회를 하면서 조류발전을 하게 되면 또 상시 개방을 해야 되니까 상시 개방을 하면 바닷물이 29km까지 올라가요. 상류로. 근데 이제 뭐 이 전환한 건 좋아요. 해수유통을 하겠다, 생태보건을 하겠다. 그건 참 좋은 생각이라고 뭐 그렇게 바꾸는 건 좋은데 문제는 현실성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84억의 용역을 들여서 가장 현실적인 여러 조건을 따져봤을 때 현실적인 게 10km까지만 하는 게 예산, 영양 뭐 이런 거에서 그리고 그걸 해보고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천군은 막 몇 발짝 더 앞서간 거죠 말씀대로. 그런데 문제는 29km까지 바닷물이 들어가면
취수원을 더 상류에다 해야 되잖아요. 29km 더 이상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아까 제가 10km 하는데도 4,000원. 1.5조에서 2.5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곱하기 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짐작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지. 아니 29km까지 하면 좋죠, 저야. 이 환경적 일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서천군에서. 그리고 정부도 해수 유통을 한다고 해도 그 범위를 거기까지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조력 발전 문제는요. 그러니까 핵심이 조차예요. 평균 조차. 바닷물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차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와오 조력 발전 아시죠? 거기가 네. 조차가 제가 알기로는 6.7m인가 9m인가 그렇거든요. 조차가 커요. 그래야지 발전량이 많아지죠. 근데 서천 앞바다는 4.9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조력 발전을 했을 때 조차도 작은데 에너지 생산량은 얼마나 나올 것이며 그리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정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천군과 군수님께서 금강 하구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사항들, 생태적인 문제들, 수질 문제, 이급수라고 막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네. 그러니까 군수님이 녹조가 심할 때 한 번이라도 와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가서 녹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그런 현실의식이 전혀 없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대정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는 요만큼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데 서천군은 뜬구름 없이 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게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항상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좀 현실적으로 봐라. 냉정하게 보고 아니 29km까지 하면 전라북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설득은 지금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제발 좀 현실적인 생각을 좀 갖고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계속 좀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정부 주도의 재정 기술 지원을 기반으로 한 상시 해수 유통, 그 정황 기능 회복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어떤 보건 모델, 이 군이 추구하는 방식이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 용어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기자회견에 들어가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뜬구름 없는 기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는 거죠. 그런가요? 아무튼 이게 이제 그 군에서는 금강하고 해수 유통이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과제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맞는 건 같긴 한데 지금 전북도를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할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 아무튼 해보겠다고는 했지만 굉장히 현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 그런 얘기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잘못 잡고. 예. 그러면 방향이야말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 해수 유통을 해보고 나서 그 이후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29km까지 올려놓고 완전 개방을 하게 되면 바닷물이 29km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고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 그 추진단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하구 생태 보건을 위해서 민관 정 협의체, 그다음에 하구 생태 보건 특별법 제정 요거 촉구한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이거를 협의체하고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하고 역할을 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핵심 내용들을 뭐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민간정여비체는 그러니까 지금 금강하구 같은 경우 이해관계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머리를만 떼고 논의를 해야 돼요. 전라북도의 입장이 뭔지,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대안은 있는지. 그게 설득이 되면은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대화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하구특별법이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이 만들어지면 강제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금강하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부처, 충남 전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이해관계 조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법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 이거를 조정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국무조정실이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견들을 서로 이제 조절해 가고 그게 합의가 되면 특별법 안에 그걸 넣으면 되죠. 그러면 그 이유는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어찌됐건 지금 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그 생태보건 그 금강하고 생태보건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거에 대해서 이 추진단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한번 해주시고 정부가 이제 국가하고 생태보건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거에 대해서 정책 선진화의 어떤 계기로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환영하죠. 그러니까 금강하고 생태보건 이 문제가 서천군에서 2009년도부터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안 하든지 아니면 더 퇴행하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한 발짝도 못 갔어요. 그리고 저번에 4대강 같은 경우에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자연화를 하겠다. 이런 노력들이 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걸 다 거꾸로 다 돌려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금강과 영산강까지 생태보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진일보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간 내용 그리고 아직 세부 내용이 안 나왔어요. 추진 로드맵이 발표가 안 됐어요. 이제 그 발표가 나오면 그 좀 잘 제대로 된 좀 강력한 그냥 뭐 하겠다고 하고 또 이게 머뭇머뭇 이해 당사자들이 많으니까 좀 반대가 많으니까 또 못 하겠다 이러면 좀 큰 문제잖아요 또. 그래서 추진단을 오늘 발족한 것도 그런 의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정부가 좀 이번에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권이 그 바뀌면서 사실은 그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들을 다 뒤엎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등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보 같은 경우 해체했다가 다시 또 네. 정부가 바뀌니까 또 그 다시 또 설치했다가 다시 또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하는데 이 문제는 뭐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그렇게 가져가야 될 문제가 아닌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추진한 이 일들이 그 사업들이 막 그냥 100%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해수유통과 관련된 이 보 같은 경우는 이건 그야말로 그 생태 복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해체가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농민들이 그렇게 이제 지하수가 부족하고 뭐하고 부족해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서 계속 반대를 했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금강하구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어떤 불안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이 저기 뭐 10km까지만 도달하는 부분 해수유통만 하면 그 꽉 먹고 알 먹고 가야지 그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잘 됐으면 좋겠고 정책이 좀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그 주체들이 이 단위에서나 뭐 이제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그 정부가 이제 이 추진에 이제 그 저 미온적으로 한다거나 당초 계획과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다르게 한다든가 이러면 계속해서 압박하고 그
이렇게 강제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일은 크게 시작할 때는 크고 나중에는 시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봐왔거든요. 물론 이제 추진단 같은 경우 이제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이 정부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과제를 채택했으니까 그냥 그 함부로 채택한 건 아닐 거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오늘 발대식도 하고 기자회견도 한데 그럼 이제 서한문 전달도 하겠다. 1인 릴레이 피켓팅도 하겠다. 토론회도 열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지금 그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그 목표하고 이제 로드맵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이게 그 좀 그 잘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발대식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제 추진단이 이제 발족을 했으니 우선 뭐 각 뭐 환경부, 해수부, 농림부 그리고 지자체에 관계된 데다가 이제 서한문 뭐 일단 보내는 것이 있고 또 충남도에서 뭐 기자회견도 좀 도차원에서도 좀 적극 나서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피켓팅도 좀 해서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그리고 11월 5일 날 국회에서 11월? 네, 11월 5일? 네. 하구보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해요. 와. 그래서 특별법 토론회는 지금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부여에서 했고 한 번은 해남에서 했어요. 그럼 이 토론회는 누가 주관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국가하고 생태보건 전국 회의라고 네. 전국에 한 360여 개 단체가 이제 네트워크된 단체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정과제 채택이라든가 하구보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해왔어요. 이제 전국 회의에서 이제 주최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토론회에도 그 금강하구 쪽에서 그 우리 국장님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네. 그 발제자로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토론자로 들어간다든가 혹시 뭐 그 구체적인 그 토론회와 관련된 어떤 뭐 발제나 패널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지금은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금강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아마 할 것 같고 왜냐하면 낙동강은 지금 시범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돼서 뭐 이제 11월 5일 날 토론회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법안 의원 발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근데 과거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도 하구보건 특별법이 의원 발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다 안 됐거든요.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정부 간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 간.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협의체도 만들었고 뭐 서로의 의견들은 있지만 그거를 뭐 통합해서 특별법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죠. 이제. 자,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거의 뭐 한 40분 다 돼가네요. 40분 다 돼가는데 오늘 질문한 내용 중에서 혹시 뭐 그 빠졌거나 해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서천 군인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왕 국정과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실현이 되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산시가 좀 미적미적하다, 좀 부정적이다 하면은 쫓아가서 설득하고 이거 해수교통해도 물 쓰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전라북도 찾아가서 그리고 또 충남도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행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민간 쪽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게 참 큰 문제여서 서천군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방향을 좀 잘 설정하고 민간 쪽하고 좀 협력을 좀 해서 같은 목소리를 좀 내자. 뜬금없고 허황된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같은 목소리 좀 냈으면 좋겠다. 네네.
예,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나와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